공공재개발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로 따지면 33군데 구역 지정이 됐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단 한 군데만 사업시행 계획 인가가 났고요. 나머지 11개 구역 정도가 이제 시공사 선정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민의 부말리입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보도자료가 하나 나왔습니다. 공급 확대를 넘어 이제는 공급 속도전, 입주 시기까지 5년 이상 앞당긴다, 이런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그만큼 서울시의 공급에 대한 의지가 강력하게 드러나 있는 보도자료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서울시에서 어떤 보도자료가 나왔고 이 내용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정비사업 5.5년 단축, 이제는 속도전, 지금이 과연 투자 시기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항상 매주 수요일날 저녁 8시에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충민의 부말리 라이브에서는 구독자님과 그 다음에 시청자 하시는 분들과의 소통, 그리고 궁금하신 것, 또 뭐 제 개인적인 질문도 하실 수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라이브를 매주 수요일날 8시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참석하셔가지고 저와 소통의 장을 갖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보도자료를 살펴보기에 앞서 배경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책에 나온 배경은요, 서울시는 그간 주택 공급 확대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을 확대를 했죠. 정비구역 지정 확대를 했지만 지정 이후에 착공까지 굉장히 긴 시간, 그러니까 구역 지정, 후보지 지정을 해서 구역 지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사업 시행 인가도 받고 관리 처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주를 하게 되죠. 이주하고 철거를 하고 착공을 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평균 소요 시간이 이제 13년 정도 걸렸다. 이게 너무나 공급에 있어서 실질적인 공급, 너무나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만큼 효과가 바래고 있었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살펴보면 서울시는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을 통해서 공급 물량은 물론 공급 시점, 입주 시기인 거죠. 그러니까 피부에 와닿는 입주 시기, 입주 시기 자체를 앞당기겠다는 전략적 전환을 시도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어서 그러면은 정책적인 목표를 살펴보면은요, 정비사업 전체 소요 기간은 원래 기존의 18.5년입니다. 18.5년인데 여기에서 5.5년을 단축시켜서 13년 만에 입주를 시키겠다. 그래서 5.5년을 단축을 시키겠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번 살펴보면은요, 여기 정비구역 지정을 계속 확대를 했죠. 자,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정비구역은 신속통합기획 구역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모아타운도 있고 공공재개발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왜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냐면, 신속통합기획 구역 같은 경우에는 21년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들었습니다. 1차 같은 경우에는 요게 29구역이 구역 지정이 됐고요. 2차 같은 경우에는 23개의 구역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시, 23년도 이후에 수시 모집을 했는데 수시로 한 것은 55개의 구역이 지정이 됐죠. 물론 1차 같은 경우에는 더 지정이 됐지만 구역이 후보지에서 더 진행을 못하고 해제된 구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통합기획구역 같은 경우 이렇게 후보지 지정부터 시작을 해서 물론 구역 지정까지 된 지역도 있습니다. 자양 사동 같은 경우 이런 일부 지역은 구역 지정이 됐는데,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정비구역이 지정이 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또 공공재개발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로 따지면 33군데 구역 지정이 됐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단 한 군데만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났고요. 나머지 11개 구역 정도가 이제 시공사 선정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에서, 모아타운은 언제 만들어졌냐? 22년도에 만들어졌어요.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22년도에 만들어져가지고 지금 서울시에 91군데의 모아타운이 구역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공재개발, 그 다음에 신속통합기획구역, 그 다음에 모아타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역세권 활성화 사업, 뭐 이런 부분들의 재개발, 정비사업으로 따지면 서울에 1000군데 가까울 정도로, 구역으로 따지면 그만큼 굉장히 구역 지정은 많이 해놨다. 여기 보시면 정비구역 지정 확대를 하고 있다. 계속해서 정비구역 확대를 했지만 지정 이후에 착공까지가 굉장히 오래 걸린다. 그래서 얼마 전에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자양사동 신속통합기획구역에 방문을 하셨고, 그 다음에 또 며칠 전에는 신당 9구역에 또 방문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규제를 철폐하고 사업기간을 단축시켜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강하게 어필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좀 보도자료를 보면서 내용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서울시 공급 확대 넘어서 이제는 공급의 속도전이다. 입주 시기를 5년 이상 앞당기겠다. 주택시장 정상화 전략을 담은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을 발표한 겁니다. 왜냐면은 이제 구역 지정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주택 공급의 촉진이 안 되고 있어요. 특히 수요자들, 예비 수요자들, 가수요자들이 체감하는 이 속도가 굉장히 더디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이 돼 있다. 수요자들이, 대기 수요자들이. 그래서 지금 대출 규제, 627 규제는 억누르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만큼 속도를 많이 낼 것이라는 어필을 계속 해야 된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완공까지 5.5년을 단축시키겠다. 재개발 주민동의서 일원화 구역 지정. 조합 구성 동시에 진행을 한답니다. 1년 내 조합 설립까지.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재개발 주민 동의를 받죠. 주민 동의와 조합 설립을 같이 한답니다. 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을. 이렇게 되면은 원래 구역 지정을 하고 조합 설립까지 짧게는 1년 6개월, 길게는 2년 정도 이렇게 시간 소요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1년 내에 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까지 마무리를 하겠다. 여기에서도 그러면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동안 사업 기간이 단축이 되는 거겠죠. 행정 절차도 또 간소화시킨답니다. 사전 이제 병행 처리 제도를 도입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조합 설립 후에 착공까지 지금까지 조합 설립을 하면 그 조합 설립을 하고 그 착공까지의 그 중간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재개발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큰 틀만 보더라도 조합 설립이 되면 일단 사업시행인가가 나와야 되고요. 그 사업시행인가를 근거로 관리처분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보상을 해주고 여기에서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뭐 조합원 분양권 하고 뭐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런 부분 다 빼고도 가장 큰 틀만 봤을 때도 관리처분계획 승인인가를 받고 나서 그런 다음에 이제 보상하고 이주하는 단계를 하기 때문에 이게 이주하고 착공을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착공까지 8.5년 정도 평균 소요됐는데 이거를 6년으로 줄이겠다. 2.6년 줄이겠다. 그 다음에 정비사업에 처리기간제를 도입을 한대요. 전 단계에 처리기한제를 도입을 해서 공정촉진 갈등관리 책임관 지정을 하고요. 인허가 지연을 제로로, 근데 이게 제로로 과연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24일 7월 24일 목요일이었죠. 오시장 20년간 표류한 신당 9구역 방문을 했답니다. 자양 4동에 이은 두 번째 행보. 자, 신당 9구역은요. 규제철폐 3호 첫 적용이래요. 무슨 얘기냐면 규제철폐 3호가 이제 높이 제한이 있습니다. 높이 제한, 고도 제한이 있는데 높이 제한이 이제 이 신당 9구역이 중구에 있는 버티고개역. 버티고개역이 굉장히 유명한 아파트가 있죠. 남산타운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바로 맞은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남산 바로 밑자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남산의 고도 제한 때문에 여기가 7층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7층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사업성이 안 나와서 지금 보시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7층이면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진행이 안 되죠. 시공사도 안 덤비고 조합은 추가 분담금을 수억씩 내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번에 첫 적용을 했다. 규제철폐 3호를 첫 적용을 해서 보도지구 높이라든가 공공기여율을 완화했다. 그러니까 고도 제한을 완화해주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공공기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완화해가지고 조합의 이익을 좀 극대화시켜서 사업을 빨리 진행해서 서울시의 공급을 좀 빨리 하겠다. 이런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는 물론 공급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려 주택시장 정상화에 집중한다라는 계획이고요. 처리기한제를 도입한답니다. 이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죠. 처리기한제를 도입을 하겠다. 사실은 지금도 뭐 구역 지정되고 그 다음에 조합설립 인가까지 몇 년, 조합설립 인가에서 사업시행 인가까지 몇 년 이렇게 뭐 기한은 있지만 이거를 좀 더 강하게 이제 어필을 하는 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또 보증금 지급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보증금 지급을 당근으로 해가지고 사업시행을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순차적으로 추진했던 행정정차를 동시에 진행을 한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을 동시에 한다. 자, 그러면서 인허가 절차를 개선해서 평균 18.5년 이상 걸리던 정비사업 기간을 13년으로 혁신적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입주 시기를 무려 5.5년 앞당긴다. 5.5년이면 이거 좀 이상하죠. 5년 6개월이라고 해야 맞는 건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26일 오후 2시에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했어요. 신당 9구역이 2010년 지금 뭐 한남뉴타운이 언제 지정됐어요? 2003년도에 지정됐죠. 2010년 지정된 신당 9구역 일대를 직접 찾아 시민을 위한 주택을 더 많이 더 빠르게 공급하기 위한 사업 가속화 전략을 담은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치밀한 공정관리를 통해 인허가를 지연하거나 사업 지원 중단 제로화 실현 방안도 함께 내놓았다.
하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오 시장이 방문한 신당 9구역은 남산 숲세권과 버티고개형 역세권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남산 고도 제한과 소규모 개발 등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2005년도 1월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어요. 10년의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2018년도에 조합 설립 인가까지 끝냈으나 20년 이상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요. 오세훈표 규제 철폐가 4호까지 나왔죠. 그 중에 3호가 이제 고도 제한 완화하고 공공기여율 완화입니다. 그때 이제 신당 9구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7층이었어요. 여기가 남산 고도 제한으로. 근데 이 고도 제한을 완화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냐? 15층으로 완화를 한답니다. 원래는 이렇게 7층짜리를 15층으로 완화를 해주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제 공공기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기여도 완화를 해서 조합의 이익을 좀 더 극대화시켜서 사업 진행을 빨리 추진할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이어서 보시면은요. 지금 서울에서 가장 핫한 정비 사업이 뭡니까? 역세권 활성화와 그 다음에 신속통합기획이죠. 먼저 이 내용을 이어서 살펴볼게요. 이미 신속통합기획 도입을 통해서 기존 5년 이상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을 2년에서 2.5년으로 단축한 데 이어서 0.5년 더 단축해서 2년 내에 구역 지정을 완료한다.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조합 사업이라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양사동에 이제 7월달 이번 달 초에 구역 지정이 됐어요. 근데 이제 거기가 구역이 2022년 2월달에 후보지 지정이 됐기 때문에 2년이 조금 더 걸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구역 지정 입안까지 해가지고 이 부분을 만약에 줄여준다면야 좋지만 이게 아무래도 조합 사업이기 때문에 자꾸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과 조합의 이익을 사적 이익과 공공이익을 같이 가자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정비사업에서 공공이익을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문제점 그 다음에 숙제로 남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0.5년 더 단축해서 2년 내에 구역 지정을 완료한다니까 이런 부분들은 한번 믿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 신속통합기획구역 같은 경우에는 20군데, 23군데, 55군데 그렇게 해서 98군데가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역 지정까지 된 데가 있지만요. 자, 그리고 둘째, 구역 지정 다음 단계인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 설립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공공보조금 지급 요건과 절차를 개선한대요. 공공보조금을 지급을 하거든요. 지급을 하는데 그 시기를 좀 앞당겨서 주민 동의를 빨리 받을 수 있게 하겠다. 기존 주민 동의율 50% 이상 충족, 신속통합 사전 기획 자문 완료 후에야 지급하던 공공보조금을 별도의 주민동의 절차 없이도 즉시 지원해서 추진위원회 구성 시점을 6개월 이상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후보지 선정 즉시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해지고 구역 지정 절차와 조합 설립 준비를 통해서 추진하는 평균 3.5일 소요되던 조합 설립을 구역 지정 후 1년 이내에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정비사업 관련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사전 병행제도를 도입한다. 지금도 통합심의를 하고 있긴 해요. 7개에서 9개의 통합심의를 확대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병행제도는 뭐 사업기간 단축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유의미한 이런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제도 도입 시 그동안 조합 설립 이후에 착공까지 평균 8.5년 걸리던 사업 기간을 6년 이내로 총 2.5년 단축할 수 있다. 이 부분으로 인해서 사업 기간을 18.5년에서 13년으로 단축을 해서 지금 수요자들이나 가수요자들, 예비 수요자들이 주택 공급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데 그 심리적인 불안함을 어느 정도 안정화시키겠다라는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지금 정비구역 지정하고 그 다음에 지금도 계속 수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 역세권 도시정비용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인센티브를 굉장히 많이 주고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굉장히 좀 서울시에서도 적극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후보지들도 이제 여기저기 많이 추진 동력이 계속 살아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재개발 투자가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 사업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부분으로 인해서 재개발 투자가 확실히 소극적이었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서울시에서 아파트 신축을 받을 수 있는 조합원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엊그저께 뭐 뉴스도 나오곤 했지만 청약통장의 해지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자, 20, 30대에서는 청약 가점, 우리가 이제 로또 청약이라고 부르죠. 그만큼 청약 당첨되기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또 40대, 50대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제 신혼부부라든가 아니면 여러 이제 그 특별 공급이 많아지기 때문에 공급이 줄어들고 있고 서울 중요 자리 이제 상급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만점 가까이 돼야만이 이제 당첨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약 통장으로 인해서 내가 아파트를 분양받는다? 사실상 서울에서는 거의 포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청약 통장이 계속 해지가 되고 있고요. 오히려 이런 재개발 정비사업 사업기간 단축으로 인해서 정비사업의 투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말씀드리지만 이게 공급이 따라주지 않으면은 지금 규제 정책에 대해서 이것을 6.27 대책으로 인해서 잠깐 억눌렀던 이 수요 심리를 이거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책은, 이번 정책, 이번 보도자료는 굉장히 좀 적절한 시기에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런 보도자료도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요.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부분으로 앞으로 돈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판단하셔가지고 투자에, 돈의 길목에 서가지고 투자의 기회를 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보도자료로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재개발 투자에 대해서, 아니면 재개발에 대해서, 정비사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항상 전화로 문의를 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상담 전화로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을 달아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